예, 이번 시간에는 지난주에 했던 그 4강 기술련과 호흡수련의 기본 원리에 이어가지고 조금 모자랐던 부분들 좀 보충하는 그런 시간을 일단 하고 또 그 다음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단학수련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단학수련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단학 그리고 또 우리는 선도수련이라고도 하죠. 그죠? 선도수련. 여기서 의미가 뭔가? 지금 우리가 지금 현대에서 이게 현대적인 의미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단학수련이라면 뭐 예전에 도를 아십니까? 뭐 이렇게 해서 약간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가 많고 뭔가 좀 에너지를 단련해서 무슨 뭐 능력을 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 뭐 그런 부정적인 의미도 많은데 실제로 예전에 이제 중국이나 이런 데서 했던 도교에서 단학수련회는 그 목적이 사실 장생불사였죠, 그죠? 장생불사. 우리가 선도수련이라는 것도 결국은 신선이 된다. 이런 의미죠. 이런 의미에서 이제 그 고안되고 발달됐던 그런 수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지금 뭐 단학 수련을 한다는 게 뭐 신선되자고 하는 건 아니죠, 그죠? 장생불사를 하자는 것도 아니고 뭐 실질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물론 예전에 사람들은 가능했다고 생각해요. 실질적으로 이 단학 수련을 통해서 여동빈이나 뭐 오충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신선이 되고 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만은 지금 현재에서 우리가 이런 장생불사나 뭐 신선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죠. 사실 그 역행이라고 하는 게 이 신선의 길. 이게 이제 단학수련의 원래의 어떤 개념이고 원리인데 지금 장생불사나 신선이 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지금 이 단학수련은 왜 이걸 하는 것인가? 이 멀쩡하게 생긴 사람들이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 왜 이 단학수련을 왜 하는 것인가? 저는 또 왜 하는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거죠. 예. 지금 제가 하는 단학수련을 하는 것은 성명상수를 하는 일환인 거죠. 몸과 마음을 수련하는. 마음을 수련하는 그 일환으로 하는 거죠. 그게 신선이 되고 뭐 장생불사를 하자는 게 아닌 거죠. 성명상수를 한다라는 것을 이 단학수련의 어떤 원리나 개념이나 철학이나 그 존재의 이유 이걸 다 포괄했을 때 딱 두 단어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방편으로 지향하는 그 바를 그 두 단어가 뭐냐? 하나는 수승하강이고 또 하나는 뭘까요? 해강반조. 단학수련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과제, 그 의미는 이 두 단어로 요약할 수가 있는 거예요. 수승하강과 해강반조. 이게 몸을 수련하는 거라고 하면 이게 마음을 수련하는 거죠. 마음을 닦는 거죠. 그러면 몸과 마음을 같이 닦지만 궁극적으로 같이 가고 결국에 종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거는 여기에 있는 거죠. 해강반주에 있다. 수승하강은 하나의 방편인 거죠. 방편이 우리 몸을 다스리고 몸의 기운을 조화롭게 하고 강하게 해서 해강반조를 하자는 이야기죠. 해강반조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죠? 빛을 돌려서 밖으로 나가는 그 빛을 돌려서 반대로 비춘다. 어디를 비추나? 내 안을 비춘다. 해강반조를 하기 위해서 수승하강을 하는 거다. 수승하강과 해강반조가 진짜 관련이 있나? 그게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 이 지점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단학수련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지점을 알아야 된다. 수승하강을 해서 우리가 인동맥을 타통하고 뭐 소주천을 돌리고 뭐 인당이 뭐 뚫리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왜
수승하강을 통해서 해강 반조를 하는 것. 해강 반조가 수승하강을 통해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질적으로 된다. 안정적으로 된다. 라는 걸 알아야 된다. 어떤 원리로 되느냐? 지금까지 계속 설명했던 그 원리인 거죠. 수승하강을 한다는 것은 내 몸 안에서 음양의 조화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해강 반조가 안 되는 이유는 우리의 에너지가 끊임없이 밖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관심과 나의 집착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밖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 안에서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 몸 안에서 음양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밖에서 찾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밖을 향하고 있는 그걸 욕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욕망이 있는 한 절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없다 이거예요. 근데 수승하강이라는 건 뭐예요? 내 몸 안에서 음의 기운과 양의 기운이 조화가 되는 거죠. 음의 기운이 올라가서 양을 만나고 양의 기운이 내려와서 음을 만나고 내 안에서 음양의 조화가 이루어진다. 음양의 조화를 밖에서 구하는 게 아니다. 내 안에서 구한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밖으로 나가는 그 빛을 에너지를 돌려서 내 안을 볼 수 있다. 수승하강이 일어나면 해강 반조가 된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항상 계속 이야기했던 정충, 기장. 왜 정충, 기장을 하냐? 정충을 하면 불사색이죠, 그죠? 기장이 되면 불사식이 된단 말이에요. 계속 이야기했지만. 그러니까 불사색이 된다는 것은 내 안에서 음양의 조화가 이루어져 난다. 내 안에서 음양의 조화가 이루어져 나기 때문에 더 이상 밖에서 남자는 여자는 밖을 구하는데 그 맹목적으로 그 성욕이 발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성욕이 되게 안정화된다는 거예요. 불사색이 되면, 정충이 되면. 그리고 기장이 되면 기장이라는 게 기가 강해지는 거잖아요. 기의 힘이 세진다는 거지. 내 몸의 에너지가 세지면 이 들어오는 물질 에너지를 탐하지 않게 된다. 먹는 거에 대한 식탐이 줄어든다. 그러면 이게 뭐죠? 이게 성욕이잖아, 성욕. 이게 식욕이에요. 성욕과 식욕이라는 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의 가장 베이스거든. 그 두 가지가 거의 전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욕망이라는 것은 성욕과 식욕이 변조된 거죠. 그게 블렌딩 된 거고. 여러 가지 형태로 변화된 것이죠. 그러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심리학자들이나 정신분석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죠. 정충기장이 되면 이 성욕과 식욕이 되게 안정화된다. 안정화되기 때문에 나의 에너지가 밖으로 나가는 그 나의 에너지가 안으로 돌아온다. 밖에 나가는 에너지가 내 안으로 돌아올 때, 그게 내 단전에 모일 때 신이, 내 마음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 그래서 내 신이 내 안에 고요히 머무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해강반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해강반조가 실질적으로 몸을 닦는 이 수승하강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게 단학수련의 가장 장점이고 원리이고 효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이 수련을 하자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이 이유거든요. 저는 이걸 제 수련을 통해서 이거를 경험하고 있고, 그래서 정말 나의 마음을 고요해주고 있다는 것을 에너지의 조화와 에너지가 강해지는 것으로 느끼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수련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단학 수련을 하면 상당히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떤 기의 체험, 기의 경험 이런 것들에 많이 집중을 하게 된다. 그래서 임동맥이 다통되고 소주천이 되고 인당이 열려서 산단전에서 빛을 보고 빛을 본다고 깨달음을 얻는 건 아닌 거죠. 그건 몸에서 일어나는 경험이고 에너지가 증폭되는 것들이고 그걸로 인해서 해강반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어떤 기 수련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체험들, 경험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봐야 된다. 자기의 마음이 정말 내 마음이 내 안으로 집중되고 있는가, 다시 돌아오고 있는지, 내 안에 머무는지, 그걸 봐야 되는 거죠. 내가 에너지가 얼마나 강해지고, 운동맥이 얼마나 세게 돌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죠. 물론,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해강반조가 되는 건 맞고, 그게 또 수련의 정도나 경지를 측정하는 건 맞아요. 맞는데,
거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수성하강이 목적이 아니고 해강반조가 목적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단학 수련을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원칙, 우리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이걸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단학 수련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되게 많습니다. 물론 해강반조를 꼭 단학 수련을 통해서 수승하강을 통해서 이 방법을 통해서만 갈 수 있다라는 것은 전혀 아니죠. 다른 방식으로도 많이 갈 수가 있는 거죠. 참선을 통해서도 갈 수가 있고 하두선을 통해서 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요가나 이런 것들 그리고 뭐 기독교나 다른 종교의 어떤 예배적인 전통을 통해서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있는 건데 제가 생각하는 이 단학 수련의 장점이 여러 가지 있다. 몇 가지 있단 말이에요. 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일단 이거는 부작용이 별로 없다.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부작용이 별로 없다. 좀 낮다. 부작용. 왜냐 몸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몸을 단련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작용이 낮다. 두 번째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후퇴하지 않는다.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단학 수련이라는 거는 단단한 이 바닥을 단단히 다지고 올라가는 수련이다. 계단을 뭐 진흙을 흙을 다든 시멘트를 하든 포장을 하든 단단히 한 단계 한 단계 다지면서 올라가는 그런 수련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가서 더 이상 올라가지를 못할 수 있어도 내려오진 않는다. 떨어지진 않는다. 그걸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수련이다. 몸의 에너지가 강화되고 조화롭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다른 수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단학 수련보다 훨씬 빨리 어떤 경지에 올라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방 이 마음 수련이 되고 회강 반조가 되고 아주 경지에 올라갈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그런 게 비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빨리 올라갔지만 어느 순간 이게 흔들리면 추락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단학 수련은 어떤 이 후퇴하지 않는다. 하는 만큼 계속 한다. 그 자리에서 계속 머무를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이게 어떤 우리가 원칙적인 성명상수의 수련을 했을 경우에 그렇다는 거죠. 뭐 몸만 닦고 하면 이건 좀 다른 이야기가 되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조금 저번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못했는데 또 지난주에 이렇게 또 수련을 하고 또 도반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런 점들이 훨씬 더 또 부각이 되더라 이런 거죠. 생각이 들고 우리가 단학 수련이라는 게 어떤 분명한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수련이다. 결국은 우리가 이 해강 반주로 하는 그 수련, 마음에 대한 수련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충실히 이거를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게 원래는 뭐 기술원과 호흡 수련의 기본 원리 이거를 이제 1시간으로 이렇게 한 강의로 하려고 했는데 사실 뭐 또 제가 좀 잘 아는 분야고 또 이게 뭐 저희 공부하는 분들이 가장 또 관심 있어 하는 분야고 해서 조금 뭐 이렇게 중복되더라도 조금 이렇게 자세히 한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에 했던 내용을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복습을 하면 이렇게 질문을 한다는 건데 뭐 상당히 자신이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했던 내용을 약간 이제 리마인드를 하면 제가 간단하게 이 단전이라는 거 그리고 이 단학 수련 우리가 이 인간도 우리 자연의 일부다. 우주의 일부고 우주가 만들어진 원리와 작동되는 원리로 우리 인간이 만들어지고 작동되고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이제 원칙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인간도 우주의 생성 원리와 작동 원리가 그대로 인간의 몸 안에 구현되어 있다. 그게 그대로 구현되어 있는 것, 그게 바로 단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단전이다. 그럼 단학 수련은 뭐냐?
그 구현된 그 시스템이 망가졌다. 이게. 망가졌기 때문에 그걸 다시 돌리는, 다시 하는, 다시 고치는 그 수련이 단학수련이다. 우리 인간의 몸을 자연의 질서에 따르도록 다시 만드는 것. 그게 단학수련이다. 그러면 그 시스템이라는 게 어디에 있느냐, 구체적으로. 우리 몸 안에 있다, 이거지. 몸 안에 있다. 어디에 있느냐? 단전에 있다. 우리가 단전이 이제 뭐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건 이제 내단전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제 외단전이라고 손바닥에 노궁, 장심 두 개, 용천 두 개, 그래서 또 외단전 네 군데를 이야기하는데, 저번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외단전은 이게 이제 음의 기운과 양의 기운이 밖으로 만나는 기운들이죠, 그죠? 장소죠. 실제 내단전이 이제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인데 진짜 하나의 단전은 하단전인 거죠. 하단전. 그 시스템, 우주의 생성 원리와 작동 원리가 내 몸 안에 구현된 그 시스템은 사실 하단전이죠. 하단전이라고 할 수 있는. 하단전에서 그게 자리 잡고 있다. 실제로 자리 잡고 있다. 단전으로. 자리 잡아서 마치 지구가 자전하면서 돌듯이 이 단전이 이 안에서 돌아가고 있다. 그 안에서 기운을 실제로. 그 이야기를 제가 뭐 다음 시간에 할 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기운이 돌아가는지. 어쨌든 그 하단전이 기본적인 발전소라고도 할 수 있고 기본적인 그 시스템이 하단전에 있고 그것이 물질화된 것. 구체적으로 이 물질화된 게 뭐냐? 그게 육장육부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육장육부, 오장육부라고도 할 수 하고 육장육부. 그 시스템이 물질화된 게 육장육부다. 그 육장육부가 구체적으로 내 몸 안에서 에너지로 구현되고 작동되는 그 길들이 12가지 경맥이다. 그리고 이 12경맥을 뒷받침하고 있는 경맥. 그것이 기경팔맥이다. 그러니까 이 자연의 질서와 자연의 법칙이 내 몸 안에 구현된 그 시스템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하단전과 그 하단전이 물질화된 육장육부. 그 육장육부가 내 몸으로 뻗어나가는 그 기운이 12경락을 통해서 뻗어나가고 그 12경락은 기경팔맥이란 보다 더 에너지의 원천이 되는 경락들이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렇게 돌아간다. 이 시스템을 다시 복구하고 단련시키는 게 단학수련이다. 그러면 이거를 단련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12경맥과 기경팔맥이라는 이 경맥들, 20개의 이 경맥들, 이 경맥들을 타통시키면 된다. 요거를 막힌 경락을 뚫어버리면 된다. 뚫는 게 바로 단학수련이다. 이 뚫는 데 있어서 핵심은 뭐냐? 결국은 기경팔맥을 뚫어야 된다. 기경팔맥을 뚫기 위해서는 기경팔맥 중에서 가장 중요한 원천이 되는 맥이 바로 인맥과 동맥이죠. 인맥과 동맥. 그래서 겨우 이제 한번 대답을 하는 알면서도 대답을 안 하고 자꾸 말해요. 너무 쉬우니까. 인동맥을 그래서 다통을 시키는 게 이 수련의 힘이고 이거를 소주천이라 한다. 이 이야기를 전 시간에 한 거죠. 그래서 우리 단학수련이라는 것은 이 몸에 있는 경락을 뚫어서 이 하단전과 육장육부가 제대로 원활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게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인동맥과 소주천을 인동맥을 다통시키는 거. 이게 아주 핵심적이고 아주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경락을 뚫는 거. 경락을 뚫는 거죠. 그죠? 경락을 뚫는 게 이제 단학수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경락을 뚫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거죠. 이게 이 경락을 우리가 이제 고무호수다. 이렇게 봤을 때 고무호수가 이렇게 막 구겨져 있는 거죠. 구겨져 있는 그 고무호수를 쫙 펴야 되는데 그거를 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한 가지는 손으로 펴는 거죠. 그죠? 손으로 펴면 되는 거죠.
가서. 두 번째는 세게 틀면 되는 거죠. 수압을 올리면 되는 거다. 손으로 편다라는 거는 경락을 진짜 인지적으로 펴는 거죠. 몸을 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요가, 스트레칭 이런 걸 하면서 이걸 펼 수가 있다. 이런 걸 하면 근막이 이완되는 거죠. 근막이 이완되고 관절이 풀리고 이런 걸 위해서 이런 걸 하면서 손을 편다. 경락을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편다. 이렇게 하면서 경락을 뚫는 방법이 있고 수압을 올린다는 거는 축기를 한다는 거죠. 축기를 해서 축기 운기를 한다는 거죠. 이걸 하는데 가장 큰 원리는 계속 이야기하는 수승하강의 원리로 축기를 하는 거죠. 수승하강. 축기 운기를 하는 이런 수승하강의 원리가 구현되는 그런 자세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 자세들이 굴신, 몸을 굽혔다 폈다 하는 거, 하면서 기운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 그리고 여건이라는 거는 이제 변화를 준다. 우리가 변화할 역자가죠. 우리가 평소에 하는 근육의 움직임, 변화를 준다. 주로 이제 손목이나 이런 관절을 꺾는 거죠. 그런 움직임을 통해서 이제 이 기운을 돌리는 그런 것도 하고 이제 이런 손의 움직임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기운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리고 여기서 또 가장 핵심적인 중에 하나가 호흡이죠. 호흡. 이게 훨씬 더 이게는 집중을 할 수 있다. 집중력이 아주 높은 그런 방법이 호흡이다. 그러니까 이런 굴신과 역근, 손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약간 십이경락을 이렇게 조금 더 활성화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가 앉아서 단전호흡을 하는 경우에는 하단들이 집중을 하기 때문에 집중해서 이거를 배우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기경팔맥, 특히 임동맥을 다 통하는데 좀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시 이제 우리가 하는 수련으로 이제 이야기하면 하나의 루틴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우리 도나누리나 남산 도방에서 하는 수련 루틴이 여기서 나와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몸풀기 하죠, 그죠? 몸풀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굴신과 역근 이런 손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완전하게 구현된 게 절이죠, 절. 그래서 절을 하잖아요. 절. 그 다음에 앉아서 우리 좌선을 하죠. 앉아서 호흡 수련을 한다. 저희는 이게 한 30분 정도 이렇게 해서 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수련을 하는데 이게 가장 이상적인 그런 이제 수련이다. 이 원리에 의해서 이런 수련을 하는 거다. 실제적으로 이게 이제 효과가 있는 거고. 지난 시간에는 이 정도까지 한 거죠. 까지.